예정보다 일찍 도착했던 곳에는 이미 5톤 컨테이너 화물차가 들어오고 차례대로 물류센터 직원과 열쇠 수리공, 집행관이 도착했습니다. 비가 살짝 내리는 날씨라 자칫 미뤄질 수도 있었지만 다행히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모든 장비를 챙기고 해당 호수로 갔습니다. 문 앞에는 이미 법원에서 발송한 등기 우편 안내문과 관리사무소에 붙인 안내문, 여러가지 상황으로 어수선한 상황이었습니다. 개문하기 전 집행관에서 두어 차례 경고 안내 후 열쇠 수리공이 문에 있는 작은 구멍에 카메라와 꼬챙이를 연결한 장비로 문을 여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서 개문비 10만원은 따로 집행 비용이 청구되지 않고 계좌에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드려야 합니다. 채무자가 디지털 도어록 카드키를 소지할 여부가 있어 도어록을 교체하였고 비용 10만원을 추가해 총 2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각각 비용 모두 현금 영수증 가능합니다. 참관인은 이때 신분증 대조를 한 후 사인을 합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소요되니 추후 강제 집행 시 지인에게 부탁하실 일이 있다면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굳게 닫힌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은 상당히 많이 어질러져 있었고 술병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해당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곳인지 서랍장을 뒤져 우편에 써진 채무자 이름을 확인 후 본격적으로 집행을 시작했습니다. 7명 정도 되는 인원이 바쁘게 움직이고 1시간이 조금 넘게 걸려 모든 짐이 다 컨테이너에 실렸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음식물이나 식수는 부패 위험이 있어 컨테이너에 실리지 않고 종이박스에 담아져 직접 폐기 처리해야 합니다. 5톤이 초과되면 추가 요금이 붙지만 짐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기에 추가 요금은 없었고 최종적으로 물류창고 영수증에 사인을 하고 짐이 다 빠졌습니다. 빈 집을 보고 다행히 크게 손볼 곳은 화장실뿐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아파트에 누수는 진작 진행되어 있었고 필수적으로 방수공사와 인테리어가 필요했습니다. 마침 참관을 부탁했던 노수 사장님께 견적을 의뢰할 땐 350만원, 인터넷으로 미리 알아봤던 견적은 방수까지 약 250만원이었지만 누수 문제는 추후 AS까지 고려해야 하고 당일날 바로 공사를 진행해 주신다 하여 금액을 지불하고 당일날 바로 철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약 일주일 동안 화장실 공사가 마무리되고 마지막으로 입주 청소를 불러 매매까지 남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5,500만원의 낙찰을 받고 취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190만원, 미납관리비와 가스비 110만원, 입주 청소 30만원, 화장실 인테리어 및 방수공사 400만원, 그리고 강제집행 비용 약 180만원 플러스 알파, 지출 내역은 총 900만원 이상이 되었고 해당 매물은 6,600으로 매매를 했을 시 부동산 중개료와 이자 비용, 중도상환 포함하여 결과적으로 수익은 사실상 제로가 된 매물이었습니다. 강제 집행을 하기 전 자문을 구했을 땐 이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공공연하게 꼼수로 통용되는 방법이 있는데 집을 오랫동안 비운 상태라면 상대방은 챙길 거 다 챙긴 상태일 거고 낙찰자가 직접 열쇠 수리공을 불러 개문하고 나머지 짐들은 폐기하라는 방법이었습니다. 집행 전 꽤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시간과 돈이었는데 단 하루면 개문과 짐을 처리할 수 있었고 비용 또한 강제집행 비용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될 과정이었습니다. 이론상으로도 어차피 내 집이고 상대방은 점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짐을 빼고 나서 폐기하고 사진을 찍고 우기면 그만일 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뒷말이 나오거나 건수가 잡힌 행동을 하기에 심적으로 불안했습니다. 당연히 꼼수를 쓰면 무단 주거 침입이 될 거고 그 처벌 수위에 대한 감당을 하기엔 매일매일이 불안에 떨어 살아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돈 역시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소지만 최소한 양심을 버리는 일은 하기 싫었고 대부분의 일이 그렇지만 경매 자체가 법 테두리 안에 움직이는 과정이라 최대한 신세적으로 행동하고 싶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돈이야 나중에 다시 벌면 되기에 다음에 이런 실수가 없도록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여겼습니다. 명도에 있어 여러모로 강제 집행이 결코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강제 집행을 신청하고 확정나기까지 빠르면 한 달 내지 최대 2달, 내부에 있는 짐을 보관하고 처리하는데 최소 3개월, 비용은 전용 15평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비용 80만원에 창고 보관료 70만원, 그 외 개문 비용과 집행한 짐을 낙찰받고 폐기한 비용까지 플러스 알파, 평수가 더 크고 짐이 더 많으면 금액은 당연히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법원에 오고 갔다 했던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스트레스는 추가적으로 얻어가는 골치 아픈 과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전용 평수 기준 평균 20만원 잡으시고 집행까지 기간 동안 관리비나 대출 이자 비용까지 생각하셔서 총 금액으로 이사비를 협상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명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완벽할 거라 자만했던 두 번째 낙찰 경험은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채무자가 도망갔던 흔적이 보인 공용관리비 미납을 파악하지 못하고 높은 금액으로 써냈던 입찰가와 조금 더 영리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명도 협상, 아쉬움이 많았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유안을 삼고 싶은 건 나중에 더 큰 실수를 하기 전 이렇게라도 막을 수 있었기에 제가 조금 더 발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고에 보관했던 짐을 낙찰받고 폐기하는 과정까지 남았습니다. 추후 나머지 과정들 또한 유튜브에 모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